올해 가장 긴 장마가 기록되는 등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천일염 생산자가 포장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와 짜고 20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경찰은 납품업체와 천일염 생산자 69명에게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순천 대표 농산물인 월등 복숭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병해충과 냉해 피해로 생산량이 20% 가까이 감소돼 순천시가 농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를 즐기는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슬기로운 광양여행 코스를 마련해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올해 장마가 50여일 이상 이어지면서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나 옹벽이 무너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이어졌습니다. 7일 오후 3시 기준 나주에 115mm, 무안에 72.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9일 오전까지 50mm에서 100mm의 비가, 많은 곳은 최대 150mm까지 지속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7월에 비가 자주 그리고 많이 내렸는데요. 목포의 경우에 7월 한 달간 36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예년에 비해 130mm가량 더 많이 내렸고요. 주말 이후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이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남학 신도시 인근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전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였습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전남 산사태 취약 지역 대상지는 장흥 용산면 운주리와 해남 북평면 영전리, 순천 나간면 금산리와 송강면 우산리 등 모두 4곳입니다. 전라남도는 자체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 2,361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방재당국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즘 잦은 비로 인해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축대 붕괴, 그리고 저지대와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 및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이 50일을 넘기면서 역대 최장의 기록을 갱신할 전망입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계곡이나 하천 제방, 해안가에 출입을 하지 않고 저지대 침수 피해 대비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의 대표 농산물 월등 복숭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해충과 냉해 등의 피해로 생산량이 20% 가까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월등 복숭아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양보다 직거래량이 더 많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가 줄면서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를 위해 순천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한편에 차에 탑승한 채로 복숭아를 구입할 수 있는 비대면 직거래 매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판매하는 양은 복숭아 4kg씩 500상자입니다. 운전석에서 결제하면 복숭아를 차량에 직접 실어주는 방식입니다. 대형마트보다는 가격이 2~3천 원가량 저렴하고 직거래를 하기 위해 월등면까지 가지 않아도 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비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 시민들 많이 오셔가지고 월등 복숭아 좀 많이 좀 구입해 주세요. 그래야 지역 경제가 많이 삽니다. 순천 월등 복숭아 재배 농가에서는 올해 복숭아 1,500여 톤을 생산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00여 톤 줄어든 양입니다. 냉해와 병해충 피해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농민들은 그나마 출하된 복숭아도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일들은 날씨 조건들이 좀 받쳐줘야만이 소비가 좀 살아나는데 올해는 유난히도 이게 비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소비가 뒷받침이 좀 덜 된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더불어 긴 장마의 영향으로 월등면 복숭아 직거래량은 크게 줄어든 상황. 생산 부진에 판매 감소까지 농가의 이중고를 막기 위해 순천시는 드라이브스루 직매장을 기획했습니다. 예상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서 복숭아 500상자는 불과 1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제가 완판하면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판매도 판매지만 우리 순천 월등 복숭아가 정말 맛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습니다. 생산량 감소와 장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등면 복숭아 재배 농가들.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많은 이들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예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휴가를 즐기는 패턴도 많이 바뀌었죠. 이런 흐름에 맞춰서 광양시가 슬기로운 광양여행 코스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휴가 계획 못 잡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딱히 휴가 계획이라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가능하면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가라는 게 쉬는 게 목적이니까 조용한 데도 쉬려고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여름 휴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보다는 국내로 목적지를 바꾸는 건 물론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소규모로 하는 관광, 비대면 관광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집에서 쉬거나 국내 여행을 가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19를 꼽은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광양시에서도 새로운 관광 테마를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광양 여행. 광양시에 있는 수많은 관광 자원을 5가지 테마로 구성한 겁니다. 5가지 테마에는 자연 놀이터, 드라이브스루, 모락모락 캠핑, 야경 스팟, 농촌 체험 휴양이 있습니다. 자연 놀이터의 대표적인 관광지에는 백운산 둘레길과 자연 휴양림이 손꼽힙니다. 또 라이딩이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슬기로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코스로는 이순신대교나 섬진강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5가지 테마 중 야경 스팟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올해 한국관광공사 야경 경관 100선에 선정된 구봉산 전망대에 올라가면 광양시는 물론 여수와 순천만의 아름다운 야경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저녁을 야경이 아름다운 구봉산 전망대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코로나 시대. 달라진 휴가 풍속에 맞게 관광 정책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일염 생산자가 포장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와 짜고 20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납품업체가 천일염 생산자와 결탁해 자부담 비용을 대신 내주고 실제로 천일염 포장기기는 납품하지 않은 채 보조금 24억 8천여만 원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납품업체와 천일염 생산자 69명에게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신안군은 염전업자와 장비업체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집단 휴진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자고 언급했습니다. 또 전남은 섬과 산 간 오지가 많고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해 잠깐의 의료 공백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보건소에 비상진료 대책반을 설치하고 보건기관과 공공병원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지지도가 전국 2위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전국 시도지사 지지도 결과를 보면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68.4%로 1위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5.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 조사보다 2.6%포인트 하락했으며 1위와의 격차는 3%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7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7,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 방식과 자동 응답 전화 방식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의 지지도가 15개월 연속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 결과 장서궁 전남교육감이 50.7%로 1위를 차지했고 제주도 이성문 교육감과 경북 임종식 교육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7개 시도 교육감 전체의 평균 긍정평가는 40.2%로 평균 부정평가는 39.7%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이낙연 국회의원이 전남도청과 의회를 찾아 호남의 책임감과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민주당 전남도당과 당 소속 지방의원 요청으로 전라남도 의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는 호남인들이 중요한 일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겠다는 책임의식과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으로 자신을 당대표로 세워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수시가 국가산단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수시는 질산 암모늄을 생산하는 업체를 방문해 보관 실태와 시설 안전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물량은 포장되자마자 출고 대기하며 수출 물량 20톤은 별도의 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서 질산 암모늄 2,750톤을 6년 동안 보관하던 중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 구축 지원 사업에 목포대학교 분광화학 분석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이 분광화학센터는 앞으로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 장비를 구축하고 세라믹 소재 분석과 천일염 원산지 판별 등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목포대는 질량 분석이 가능한 장비 구축을 통해 수준 높은 원소 분석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도시재생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10월 14일까지 광주 전남연구원에서 진행되며 지자체 도시재생대학 수료자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이해와 주민 소통, 갈등 관리 등 이론 교육과 함께 사업 대상지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이 진행됩니다. 수료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주민협의체로 활동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주민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조선이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기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대한조선 정대성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목포대 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정 대표는 박성현 목포해양대학교 총장과 협력사인 미항의 김송남 대표를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지목했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진도군이 업무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개인 기부 행위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의 이번 협약으로 주민과 소상공인,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두 기관은 기부자를 발굴할 계획인데요. 진도군에서는 거리 홍보를 진행하게 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